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최대 기업 공개로 기대를 모았던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상장했습니다. 이 상장 첫날 25% 정도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생성형 AI 열풍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월가의 반도체주 랠리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반도체주 섹터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최대어로 꼽히고 있던 ARM이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무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했어요. 앞으로 IPO 시장에 조금 더 화색이 돌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장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어떤 관전 포인트 가져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론 엄청나게 기대를 받아왔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그래도 IPO가 이 정도로 더 흥행을 했었던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ARM이라는 회사가 뭐 단연 점유율도 높고 또 이제 반도체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상장 보고서 쪽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좀 침체가 있었는데 뭐 그건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사실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기조들이 지금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메모리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반등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히나 전거래 같은 경우는 전공종 종목군들이 대거 뭐 이제 슈팅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약간은 조금 뭐 어제보다는 좀 약하고 약간은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턴업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한 이런 흥행 여부를 바탕으로 향후 반도체에 대한 조금 더 기대감을 형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확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엮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RM이 상장했고 최근에 실적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업황 전반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ARM의 상장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우리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뭐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장에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RM과 직접적으로 좀 연관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까지 뭐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가온칩스도 그렇고요.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대부분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 상장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턴업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향후 이제 실질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이제 전공종 쪽 업체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미세공정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제 증착 장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전거래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업체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까지 최대의 이런 좀 선발주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이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 자체에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선 주문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턴이 빨리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시면 재고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이제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런 수주 같은 경우도 10에서 20% 가격 높여서 진행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도 최근에 상승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감산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에 따른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설계하고 이제 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도 당연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공정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은 AI 쪽으로 워낙 많이 포커스가 돼서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쪽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최근에 움직였었던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고메모리 부분에서는 이게 버전업이 되든 바뀌든 어쨌든 계속적인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ARM에 대한 이런 핫한 이슈나 이벤트는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 역시 이런 업종 턴어라운드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연관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산의 효과도 나타나는 것 같고 가격 이슈도 있고요. 또 ARM이 상장하면서 업황 전반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ARM의 상장으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좀 시각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주가를 살펴보니까 가온칩스의 경우는 아까도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락세 보이고 있어요. 3%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는 6% 정도 빠지고 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역시나 또 6%대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이게 이제 또 종목별로 약간의 좀 차이는 나타날 수가 네. 있는데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단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나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불을 좀 뿜어줬었잖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에 따라서 약간의 좀 대응 영역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눌림목에 나왔을 때 매수하시기에는 다들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가 워낙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큰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향후 이런 폭 자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매력도들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는 이제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이제 설계 쪽에 대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급 몰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올 7월에 파운드리 생태계에 대한 좀 언급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 시장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단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대기업발 이슈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별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1선 부근까지 조금 주가가 눌림이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요 이제 4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좀 강력한 반등 기조가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부분까지 하방 라인을 열어 놓으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기대감이 한번 터지면서 9월 1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상한가에 대한 이런 영역 자체가 좀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7,2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이 중요한 게 이전 고점 자체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도 이 24,000원 라인 정도가 깨지면 상당히 가격 조정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것도 역시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한 4, 5개월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오늘 시가가 고가로 좀 눌렸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 쉬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이 18,3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천천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점. 근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예상보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눌리지? 이런 기조가 나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는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철강주와 해운제에서 강세가 관찰이 되더라고요. 최강 주요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5%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해운 역시도 6%대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페노션의 경우에는 지금 1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해운주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수 이슈를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국제회사기구에서의 좀 이슈가 있기는 하죠. 이제 이 IMO 2020 이후부터 계속적인 환경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배의 속도 자체를 조절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운항을 실질적으로 해서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속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배 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업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이유가 코로나19 때 워낙 많은 이런 선박에 대한 수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BDI 지수라든지 이런 운임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지금 그때에 대비해서는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공급 우위에 따른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21년도부터 발주를 넣어놨었던 이 배 숫자 자체가 1,000척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대기 물량으로 남아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환경 규제가 또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의 선박들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배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공급망 이슈로 떨어졌었던 이런 운임 자체가 다시 좀 소폭 반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BDI 지수를 흐름을 보시더라도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바닥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약간의 좀 반등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이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환경 규제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선박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운임 지수 자체는 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 네. 대신에 이제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뭐 내년까지도 조금 하락 부분에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본업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네.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만약 공급망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페노션이 왜 도대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냐? 이거는 이제 H&M 인수 관련돼서 하림 그룹이 네.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림 그룹에서 이제 페노션의 이런 선박을 매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물론 인수 대금에 대한 불안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벤트는 있겠지만 이게 인수했을 때 인수 시너지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전에도 하림 쪽에서 이제 항공 쪽에 대한 인수를 제 기억으로는 이제 뭐 한번 또 접근을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성이 좀 상당히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또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강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았나. 보통 이제 이런 해운주들이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대한해운이 엄청나게 좀 슈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금일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페노션이 가장 강하고 흥하해운이랑 뭐 대한해운도 물론 장중에는 좀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약간의 좀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되면은 페노션이 10% 정도 갈 정도면 흥하해운은 거의 상한가거나 20%를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운임지수에 대한 이벤트도 있겠지만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이런 인수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네. 투심의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임지수 요인과 더불어서 인수까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HMN도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각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HMM 인수전을 두고는 뭐 새우들의 싸움이다라고 또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인수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계속 이런 IMO 2020 이후부터 친환경선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급망 이슈가 과연 얼마나 많이 붕괴가 되느냐 이게 항상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업황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인수에 대한 요건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고 인수 이후에도 뭔가 사업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겠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부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뭐 연구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인수 이후에도 이제 물음표가 좀 생긴다 이런 네. 얘기들도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인수 이벤트가 있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급등으로 유지가 되고 급등량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 인수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라는 거는 역시나 이제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뭐 밸류단, PBR 단으로 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이제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부각은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접근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뭐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PBR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물론 이게 매력도가 생기고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단연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단순히 PBR에 대한 뭐 이런 이벤트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인수 이벤트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변동성이 나오는지 이런 네. 것들은 좀 차분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 뭐 반도체 주도 봤고요. 그리고 해운주도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 네. ARM 쪽으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가온칩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전문 솔루션 업체고요. 고객사를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 좀 대장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항상 좀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던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펀더멘털 상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AI나 뭐 이런 쪽이 한 7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선단 이 ARM도 단장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뭐 AI라든지 이런 챗 GPT 관련된 부분에서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매출단에서의 좀 큰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공인 디자인 파트너사입니다. ARM에 그래서 평가를 높게 받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뭐 이런 발주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평가를 또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